국내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현재 코스피는 0.6% 하락한 1632선에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9포인트 상승, 그래도 딱 보합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49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중에서도 코스피가 유독 소폭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휴장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시황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2시 구간 현재 1630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9포인트 하락한 1631.4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6포인트 하락한 1634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1641을 터치하기도 했지만 이후 꾸준히 낙폭이 커지고 있으면서 1630선도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나흘 연속 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함께 또 수급 여건도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는 강해지고 있는 반면 이를 받아내던 기관의 매수가 주춤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수급 상황 살펴보면 기관이 장 초반 매수에서 매도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32억 원 소폭 팔고 있고 외국인이 640억 원 팔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960억 원 사고 있지만 프로그램 매물도 쏟아지는 상황이어서 지수 하락에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 지수는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현재 0.9포인트 오르면서 49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에 출발하면서 장 초반 493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10시 구간과 11시 구간에 반짝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매수가 강해지면서 490포인트는 회복한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유일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380억 원 사고 있고 반면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는데요. 203억 원, 135억 원 팔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환율이 연일 상승하면서 1,200원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4만 70전 오른 1,20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환율은 1,203원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지난밤 뉴욕과 런던 금융시장이 기념일을 맞아 휴장했기 때문에 대외 변수의 영향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랑스의 재정 적자로 신용 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전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204원과 1,209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먼저 코스피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소형주보다 대형주 약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전 종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유일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어제 딱 보합권에 마감됐지만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14만 원을 터치했던 현대차는 3% 이상 조정받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전력은 터키 정부와 함께 원전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서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에 약세장 속에서 선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형 IT주는 쉬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LG전자가 0.9% 강보합권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 외 현대모비스와 SKB금융도 2%, 1%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보합권 내지 현재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울반도체부터 소디코 신소재까지 모두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메가스터디는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포스코 ICT가 2% 급등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반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오이즈 게임주도 월드컵 호재에 0.4% 오르고 있고 SK컴주도 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건설주만 유독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 들어 다른 업종에 비해 낙폭이 컸다는 해석과 함께 국내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3%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GS건설도 5% 급등하고 있고 대림산업도 7%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와이브로 관련주들이 KT와 삼성의 대규모 투자 소식에 어제 이어서 이틀 동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리테크가 14.9%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기산텔레콤도 9% 급등하고 있고 영호통신도 7%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내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목받는 테마가 있습니다. 자전거와 4대강 관련주가 바로 그것인데요. 먼저 자전거 관련주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천리 자전거가 6% 오르고 있습니다. A모션도 4% 오르고 있고 이렌텍이 15%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종레저와 극동유화도 5%,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4대강 관련주입니다.
4대강 사업이 6.1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4대강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무개발과 이화공용이 14% 가격 제한폭까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1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코스피는 1630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9포인트 내린 1631선에서 약보합권에서 소폭 조정받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490선 강보합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코스피, 코스닥 시황 상황 전해드렸고요. 자,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비숍님과 함께 시장 상황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숍님. 네. 예, 오늘장은 관망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외국인들이 사흘 만에 매도로 돌아섰고 기관 쪽도 이제 매도로 전환이 된 듯 싶은데요. 네. 개인만이 주식을 사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들 짚어볼까요? 예, 이슈로 말씀드리긴 좀 뭐합니다만은 드디어 뭐 4대강까지 움직이니까요. 예. 4대강이나 낙폭과대 건설주 알고 계시대죠. 뭐 3D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한 바퀴 휙 돌고 있습니다. 뭐 시세들이요. 원전 해서요. 한마디로 어떤 배경을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천안함이라든가 남유럽 사태라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천안함 문제는 사실상 이제 내부로 흡수되는 그런 분위기로 접어들지 않았냐 하는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천안함 건과 남유럽 사태로 인해서 막연한 불안감이 조성됐던 부분은 외국인의 매도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외국인은 매도의 성격도 밝혀졌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계 자금이었고요. 또 채권은 매수를 했고 주식은 매도를 했는데 아무래도 유럽 상황이 불안해서 매도를 했나 보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공매도 어떤 그런 물량이 나온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사실상 외국인의 매도도 이제 남유럽 사태가 조금만 더 진정이 된다면 거두어 들여지고 다시 또 한국을 사는 그런 흐름은 나올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천안함 건수는 사라지고요. 유럽 문제도 점점 약화되는 흐름이라고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 미국이 놀았습니다. 이제 미국이 다시 또 이제 개장을 할 텐데요. 물론 이제 막연하죠. 여러 가지로 막연하고 우리는 또 내일이 또 휴무가 되고요. 이렇게 넘어가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어떤 기대감 자체는 약간 따뜻한 봄 기운이 오듯이 살아나고 있는 거다. 이런 배경이 우리 개인들로 하여금 또 익숙한 개별 테마들을 쫓게 만들고요. 현재 테마 양상은 어느 한 군데로 쏠린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을 뒤쫓지 마시고요. 순서를 대충 예제를 하나 들으면 유헬스가 달리다가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테마는 유헬스겠죠. 이런 식으로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그런 정도 가볍게 대응하시는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말씀드린 대로 위를 쫓지 마시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테마로 들어가시고요. 전반적인 시각은 시장에 대해서 그런 대로 좋게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남유럽 재정위기와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가 4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매도폭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앞으로는 매수로 돌아설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계신데 오늘 코스피는 1631선에서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상황은 좀 더 수급 상황이라든지 대내외적인 조건들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한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스타트 Q&A 시간입니다. 예, 언제든지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장중 신속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휴대전화 뒷번호 1224님, 톱택을 문의를 하셨습니다. 15,700원에 비중은 한 5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유무증 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방향성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쏠리고 계획을 세운다기보다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동사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제 그런 대로 따라가고 하는 게 어려운 경우에는요. 지금 의뢰하신 분께서 하는 것처럼 유무상 증자 이후의 흐름을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보겠다는 겁니다. 회사의 값어치를 보고요. 가까운 잔파도는 무시하겠다 이런 태도이신데요. 유무상 증자 이후
이후의 흐름은 지수 흐름과 연관이 되겠는데 지수 흐름이 지금이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같은 가장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때가 아니냐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 톱텍도 물량이라는 그런 부분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면 당연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시는 관점을 가진 투자자시라면요, 우리 동사를 기대하고 계신 대로 넓게 보고 밀고 나가시면 될 거고요. 일단 기본적인 목표 가액을 지정을 해드린다면 26,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 넓게 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톱텍은 26,000원까지 길게 본다면 상승 여력이 남아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휴대전화 뒷번호 1122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1122님, 삼성중공업을 문의를 하셨습니다. 2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목표가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네, 예. 삼성중공업은 28,000원이면 조금 미리 좀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조금 보시면요. 삼성중공업이 지금 오르고 오늘은 좀 내립니다만은 그런 이유는 당연히 이제 시장이 불안하니까요. 저가주로 흐름이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그 흐름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흐름 자체는 이제 저가라는 것 메리트가요. 위로 뜨면 뜰수록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로 뜨면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런 부분을 뒷받쳐줄 수 있는 재료가 나온다면 줄기차게 올라가는 거겠죠. 삼성중공업의 재료는 브라질 페트로브라스의 이제 수주 입찰에 다시 한번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뭐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고 포기하는 업체도 있고 그랬는데요. 아무래도 세계적인 큰 건수의 조선 업황에 대한 어떤 하나의 메리트가 되는 그런 건수가 되니까요. 기대를 좀 해봐도 좋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가라는 메리트는 충분히 지고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워낙 높은 가격대라 그런데 바닥을 이탈하는 종목을 윗부분에서 사시는 그런 흐름을 하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꼭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목표 가액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상단 3만 원 정도 이상을 당분간은 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은 잡았느냐라고 하면 지금 원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바닥을 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올라가는 흐름은 24,500원 정도가 일단 저항선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24,500원쯤 가면 다시 한번 내려가서 22,000원대 저점을 또 찍고요. 올라가서 3만 원으로 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물리고 그러셨더라도요. 넓게 두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내일이 휴일이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요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장 소폭 하락하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되는 건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신 상태인데요. 자, 이번 종목은 6035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을 받아보겠습니다. 예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715원이시고요. 40%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비타민 퀴즈 정답과 함께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예.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고요. 시장이 살아난다면 예당 못 올라가겠죠. 거꾸로 말해서요. 대안주가 되니까요. 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밀리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면 예당은 지금이 오르려는 마디가 되겠죠. 715원에서 하시고 현재 740원입니다. 동사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고요. 또 하나 자원개발주, 러시아 빈카 유전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늘 그렇듯이 이와 같은 유사한 종목들은 그 자원개발에 대해서 이 회사에서 뭐 석유를 퍼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렇게 뭐 100% 믿지 않는 것이 이제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냥 완전히 그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그런 부분은 늘 진행 중이다. 오래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자원개발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그냥 퍼내고 이런 거 작업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요. 현재 패턴은 일단 수익 중이신데요. 금일 위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 여건도 그렇고요. 동사도 전혀 매기가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단 기준을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0원이요. 그 가격대 이하로 내려가면 일단 수익 실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자칫해서 쭉 빠지면은 이제 골치 아플 수가 있는 1분기에도 역시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도 탄탄하지 못한 양상에서 적자 지속이란 부분이 동사의 내재 가치를 뒤흔들어 버리면 하단에 만든 500원 이하로도 빠질 수 있는 게 이제 동사의 패턴이니까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고요. 72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현재 패턴에서는 일단 1,000원을 목표 가액으로 두고 기대를 가져보실 만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도박성의 흐름을 가져가실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종목은 휴대전화 뒷번호 3365님께서 문의하신 종목입니다. 성우 하이텍을 받아보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부품주의 매수가 유입이 많이 됐었죠. 성우 하이텍 역시 관심권에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5,050원이십니다. 비중이 많으세요. 80% 정도를 갖고 계신데 앞으로 좀 길게 본다면 가져가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은 네. 수익권 내 계신데 오늘 좀 밀리네요. 네, 밀립니다. 오늘 밀리는 게 양상이 좀 좋지가 않거든요. 예. 17,000원 깨지면은 뭐 15,000원에 사셨지만 그 가격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7,000원 기억하시고요. 일단요. 오래 가지고 간다라는 것도 좋은 생각이신데요. 동사의 지금 상황이 실적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은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꽃이 피어도요 곧 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현재도 나쁜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중국 내 어떤 현대자동차 뭐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뭘 말하는 거냐면 마냥 좋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의 예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동사는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받쳐준다면 또 오늘 17,000원을 지지를 해준다면 위로 올라가면 뭐 한 22,000~23,000원까지 목표치를 위로 올려 잡으셔도 되겠습니다만은 15,000원에 사셨습니다. 17,000원이 깨진 경우에는 일단 수익 실현을 해주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렇게 수익 실현을 하신다면 동사의 패턴은 하단에 14,000원이 워낙 탄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쯤에서 다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또 온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깨지지 않고 턴백 한다면은 2만 원 정도를 목표치로 잡고 이제 뭐 요리를 좀 해보실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KB금융을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893님께서 갖고 계신 종목입니다. 5만 원에 20%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꾸 떨어지는데 마음 졸여서 뭐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잘 분석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KB금융은 오늘 48,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많이 빠지진 않았고요. 5만 원이면 바닥권에 잘 사신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 이제 큰 대세의 흐름에 이제 하나의 주도주로 차기 주도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유럽 문제가 마무리가 된다면, 그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가장 그로 인해 악화를 입었던 금융주가 되겠죠. 금융주라는 게 증권, 은행 이런 부분이 될 텐데 현재 흐름은 어떠냐? 바닥권에서 서서히 움이 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5만 원과 하단에 47,000원 사이 구간에 박스권을 달리면서요. 바닥을 만드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세 번 나눠서 매매를 하시는데요. 윗부분에 한번 사시고 내려서 한번 사시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한번 사시고 이렇게 세 번 나눠서 사셔야 되고요. 현재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한 번에 다 사셨기 때문에 마음이 졸이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가격적으로 지금 뭐 한 1,000원 정도 밀렸습니다만 장중에 조금 뜨거나 그러면 3분의 2는 팔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건 예비 총알로 가지고 계시고 이제 금융주를 노리시려면 밑부분 47,000원쯤 가면 한 번 더 사주시고 그다음에 완전히 올라가는 걸 확인하시고 한 번 더 사주시면 되는데요. 패턴 자체는 아직은 모릅니다. 유럽 문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현재는 요 연휴가 끝나고 나서 그 흐름이 이제 정해진다, 판단이 된다. 이렇게 그 부분에서 이제 하나의 가능성이 보이는 게 KB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KB금융 상담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동진세미캠을 보겠습니다. 7482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 6,10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물타기를 해서 좀 더 길게 갖고 가고 싶어요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물타기가 가능할 종목일까요? 예, 물타기는 현재 불가능하십니다. 예. 동진세미캠 재료 좋고요. 뭐 그래핀이라든가 삼성과 전자종이를 만드네 어쩌네 이제 얘기가 많은데요. 왜 불가능하냐면 차트 양상이 조정을 끝내고 올라가려는 흐름을 보이는 게 아니고 뭐 차트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정을 좀 더 과격하게 받고자 하는 흐름을 보이는 것이 이제 동사의 현재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 흐름은 차트를 좀 보시면 앞부분에 5,750원 여기요. 이 부분이 양봉을 만들면서 이 부분에서 방향성이 갈렸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이고 자극적인 뉴스가 나왔던 것이 이 앞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핀, 뭐
원자종이 삼성전자와의 협력, 제일 좋은 얘기들이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도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이 앞부분에 어떤 부분에 손바뀜, 차익 실현 매물 또는 그런 부분을 모르고 들어갔다는 사람들의 이제 꼬임이나 매물대가 결성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앞부분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윗부분에서 매수를 하시고 현재 다운이 되는 양상인데 물타기를 하시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타시지 말고요. 이 부분은 자력 회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장 자체에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사이클이 돈다면 이쪽으로 사이클이 돌아오면요. 자력으로 튀쳐 올라가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본전이 되거나 약간 수익에서 파시면 됩니다. 물타기는요. 하단에 차트상 보시면은 4,200원 정도 박스 형태를 만드는 그런 저점이 있습니다. 이런 저점이 오기 전까지는 물타기를 하시지 말을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웬만하면 지금 양상에서는 현재 동사는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내일 정도나 이제 내일은 놀고요. 모레 정도. 그래서 6,000원 넘어가면 그냥 나오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인 물타기, 추가적인 매수는 하지 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수앱지스를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뜨람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이수앱지스 5404님이시죠. 저희 증시전략센터 항상 지켜주시는 분이신데요. 14,050원에 20%를 단기적으로 들어갔는데 수익 실현을 해야 될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한 10% 정도 수익을 보신 것 같아요. 예. 잘 하셨고요. 이수앱지수는 뜨람님은 자주 저기 메시지 주시는 분이신데요. 참 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수앱지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저점에 상당히 잘 받으셨기 때문에 이게 아깝습니다. 수익 실현하는 게 맞거든요. 오늘 저 고점에. 그런데 워낙 싸게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만 않다면 동사는 적어도 18,000원 위쪽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올라가는 길에 16,000원 여기 넘어서요. 이 부분에서 흔들겠죠. 당연히 이제 흔들어도 바투 산 사람들이 문제지 14,000원에 산 사람이 흔들린다고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워낙 바닥을 잡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프리미엄이라고 치고요. 프리미엄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수익 실현하는 게 옳으신데요. 그냥 버티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목표치는요, 적어도 17,500원 이상, 18,000원 전후에서 파신다면, 그런 대로 많이 맛있게 수익을 잠깐 동안 보시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산업과 삼성 테크윈 모두 투어 남광토건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종목들은 내일 모레 11시에 저희가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나 저희 증시전략센터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 대비해서 9포인트 가량 내려와 있습니다. 1631포인트, 1630선은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 1,400억 원 이상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이 매도로 돌아섰고요. 외국인들이 사흘 만에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개인만이 주식을 사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상승입니다. 0.8포인트 오른 490선에서 등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 개인만이 매수 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 물가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7% 올랐습니다. 지난달 물가는 한 달 전인 4월보다는 0.1%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채소 물가는 10% 이상 급등하면서 장바구니에는 적자는 부담을 줬습니다. 이상 기온의 영향으로 5월 신선식품 물가지수는 9.9% 상승했으며 특히 신선채소는 14.1%나 치솟았습니다. 반면 풍작과 구제역 등의 영향으로 쌀은 11%, 돼지고기 가격은 8.9% 내렸습니다. 재정부는 6월에도 물가가 2%대의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와 OECD에 따르면 한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은 전분기보다 1.8% 증가해 OECD 회원국 30개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인 0.7%와 유로존 0.2%, 주요 7개국 0.7% 등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국가별로는 한국에 이어 스웨덴이 1.4%를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고 일본 1.2%, 헝가리 0.9%, 미국과 이스라엘 각각 0.8%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G7 국가 중 일본과 미국은 평균을 웃돌았지만 영국과 독일은 각각 0.3%와 0.2%로 회복세가 약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경매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80% 아래로 떨어지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5월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평균 78.5%를 기록했습니다. 4월에 비해 2.3%포인트 하락하며 80% 선이 무너진 겁니다. 전체 경매 중 최종 낙찰 건수를 보여주는 낙찰률도 동반 추락했습니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낙찰률은 31.4%로 경매로 나온 아파트 10채 중 3채만이 주인을 찾은 셈입니다. 낙찰가와 마찬가지로 낙찰률 역시 올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수도권의 집값 하락이 경매와 낙찰가와 낙찰률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습니다. 중동 지역 산업설비 건설 붐에 힘입어 올해 해외 건설 수주액이 작년의 3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서 따낸 공사는 총 212건의 금액으로는 329억 3천만 달러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늘었습니다. 이는 2006년 수주액의 2배가 넘는 규모이며 올해 정부 목표액인 600억 달러의 55%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중동이 전체의 74%를 차지해 아시아 20%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공사 종류별로는 원자력 발전소와 플랜트 등 산업 설비가 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달 이후에도 중동의 대형 설비 공사의 입찰이 이어질 예정이라 지속적인 수주가 기대됩니다. 네, 오늘도 무료 문자 015-8500-1110번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비타민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투자 신탁 회사가 고객의 돈을 모아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초단기 금융상품을 뭐라고 할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2번 MMF였습니다. 먼저 하이리스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 가지고 가실 분 3분을 추첨을 해봤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210님, 9942님, 1122님께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의손 로댕전 티켓 또 2장씩 갖고 가실 2분을 추첨을 해봤습니다.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로댕전 티켓 갖고 가실 분은요. 6035님, 7040님입니다. 로댕전 티켓 보내드릴 테니까요. 잘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는 1630선 지지, 코스닥은 490선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모레 다시 여러분들 찾아뵈러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